두 번째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아파트 살면서 최고 스트레스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네요. 결혼하고 첫 집을 계약했습니다. 주말마다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를 보며 입주일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 태어난 예쁜 공주님과 함께 설렘을 가득 안고 입주를 했는데요. 아니 그런데 무슨 이런 일이 있나요? 아랫집에서 아직 걷지도 못하는 딸내미한테 시끄럽다고 뛰지 말라며 매일 연락을 하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는 아기한테? 아 애가 왜 이렇게 뛰냐 이거죠. 자, 여행 가서 아무도 없는 빈집인데도 시끄럽다고 화를 내시고 다들 자고 있는데도 인터폰 호출을 할 때도 있었고요. 관리사무소도 경찰도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집을 찾아오는 건 물론 저희 집 거실에서 뛰어보면서 확인까지 할 때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칼을 들고 온다는 협박까지 하는 겁니다. 무서워요. 이러다가는 무슨 일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둘째까지 임신을 하게 됐는데 야, 이게 더 대단하셔. 야, 스트레스 받아서 유산이라도 되면 어쩌려고 그래. 얼른 이사 가. 시댁 어른들께서 어서 이사를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신랑도 그냥 이사를 가버리자고 했고요. 아이들 셋에 대형견을 키우면서 야근 근무를 하다 보니 예민하다면서 2년간 인터폰 노유대제를 겪게 해준 아랫집을 생각하니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올해 3월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토끼비 아저씨가 없어져서 너무 좋다. 아직도 저는 인터폰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지만 첫째 딸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꼭 윗집 소음만 있는 건 아니고 옆집이나 다른 층 소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로든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건설사분들도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결국에는 이사까지 가게 되는 이런 경우 많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좀 고통을 겪어보셨거나 아니면 주변에 그런 뭐 친구라든지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집에서 친구들이랑 술 퍼리라든지 다 과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새벽에 시끄러울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처음 한번 경고를 먹어보고 그 다음부터 뭐 인원을 좀 더 줄인다던가 일어나서 막 춤도 추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절대 엉덩이에서 의자에서 엉덩이 떼지 않기. 이게 예전에는 사실은 모든 술자리가 저희 부모님 때만 해도 집으로 데리고 오셨어요. 막 밤 맞아요. 11시 이런 때 와가지고 막 시끄럽게 노래 부르고 그때는 그래도 서로 좀 이해해주는구나. 왜냐면 매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어쩌다 진짜 1년에 한두 번 하더라도 바로 인터폰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에 그 한강 밑에서 혹시 그런 거 아세요? 다 이거 무선 이어폰 끼고서 거기서 파티를 합니다. 음악 소리는 자기들만 들으면서 추는 거예요. 우와. 아, 그런 대화는 카톡으로 하는 건가요? 이게 딱 춤도 상체 위주로만 춰요. 아무튼 층간소음이 정말 큰 문제긴 한데 사실 층간소음이 날 수밖에 없는 건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에는 층간소음 줄이려고 건설사들이 엄청 기술력을 또 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그 서울시나 이런 데서도 그 기준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벽 사이에 그 공간이라든지 거기를 좀 더 두껍게 한다든지 이런 게 생겨가지고 저도 그 이후에 이 아파트에 입주를 했는데 확실히 예전 집보다는 층간소음이 좀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건축 자재부터 해서 뭐 공법, 아파트 도면 설계 구조까지 새롭게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집에서 좀 큰 소리로 녹음을 하는 경우도 많고 음악도 좀 크게 듣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방음 부스를 설치를 해놨는데 방음은 잘 되는데 여기 아래가 울리는 방지는 잘 안 되는 편이거든요. 이준호 씨 최악의 이유십니다. 네, 친구들 불러서 파티하죠. 큰 소리 내죠. 위에 이사 가신 분 그 이유가 저 때문? 보시는 분들도 그냥 일상생활이라 습관처럼 지냈는데 아 혹시 이런 소리가 밑에 집에는 좀 거슬리는 소리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 중요해요. 네. 맞아요. 신나서 뭐 여행 준비한다고 캐리어에 막 짐을 쌓고 있었는데 네. 그게 한 12시인가 그랬었어가지고 아랫집에서 위에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시끄럽다. 이런 경고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경고를 받으면 바로 또 시정하죠. 끝까지 쌌어요 또. 일단은 조용히. 아니 캐리어를 싸는 소리도 소음인가요? 그게 그런가 보더라고요. 근데 혹시 막 이게 뭐 벅벅 막 약간 사연에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꼭 위층의 그 소음이 아랫집으로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옆집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집일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확인하시는 자고 그리고 무조건 찾아가지 마시고 관리사무소나 제3자를 통해서 이렇게 연락이 가면 확실히 화는 좀 덜 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는데 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랑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연락하시면 된대요. 거기서 이런 분쟁들을 좀 해결을 해주는군요. 네네. 그게 심하면 직접 와서 조사도 해주시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소개해주신 두 단체를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웃 간의 배려 그리고 동시에 건설사분들의 노력이 더 나은 생활을 만들어 줄 거라고 우리가 믿으면서 신뢰 사회로 나아가는
그런 단초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좋은 이웃들 만나셔서 둘째까지 예쁘게 낳으시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네. 준호님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올해 가장 소중한 하루라는 제목으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2023년 5월 25일 저녁 아내가 진통을 많이 느껴진다고 해서 병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하루를 꼬박 샌 다음날 오후가 되어서 출산을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순간이죠. 아내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보는 내내 마음이 아팠는데 출산을 하고 보니 아이가 엄마를 닮아서 어찌나 다행이던지 싶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아이가 생기고 어느덧 아이도 태어난 지 6개월이 되었네요. 종종 제가 가장이라는 것, 아빠라는 것이 실감나지 않을 때가 많지만 가족이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웃음 많은 아내를 만나 아이도 잘 웃고요. 보는 저도 웃음이 납니다. 올해 단 하루, 오랜만에 그날을 떠올리며 사연 남겨봅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를 낳은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많이들 놀라시겠지만 제가 준호 씨보다 한참 형이에요. 못 믿으시겠지만 이 아이가 태어나는 그날만큼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사실은 그때 이제 대학원 다닐 때인데 이제 회식 같은 걸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정일이 한 2주 남았기 때문에 아. 3, 4시까지 퍼먹고 딱 들어갔어요.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눈을 떠봤더니 아내 혼자 아이를 낳으러 갔더라고요. 양수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급하게 그 콜을 받고 가가지고 한 8시간 정도를 기다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그 인큐베이터 같은 거 딱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갔다면 이제는 아이와 나, 가족이 이제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소름 돋을 정도로 저와 아내를 닮은 성격까지도 그런 아이가 나오거든요. 네. 준호님 아이는 좀 까칠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저희 부모님 굉장히 저를 편하게 키우셨다고 말씀하시네요. 진짜. 이제 전화 쳐서 할까요? 그래서 아이를 사실은 낳는다는 거는 어떤 감성적으로도 그렇고 이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되게 좀 달라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살기 좋은 세상이 좀 됐으면 좋겠고 맞아요. 이런 마음들이 좀 생겨나더라고요. 아이가 8살이라고 8살. 하셨잖아요. 그러면 8년 동안 중에 아이 덕분에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던 그 시간. 아, 농담이고. 왜냐면 그때는 어떤 아이가 나올까라는 기대감이 새벽 4시까지 그냥 막 왜냐면 그 제일 행복한 열 순간. 달을 기다리는 시간이 진짜 행복해요. 아. 어떤 아이가 나올까 혼자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커가는 그 순간순간이 매 순간 사실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오케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아, 이게 뭐 내가 뭐 컨펌 받아야 됩니까? 아이가 요즘에 우리나라가 너무 안 태어납니다. 저출생 맞아요. 국가, OECD 국가 중에 제일 안 태어나요. 지금 0.8명인가? 0.7명대로 떨어졌어요. 맞아요. 합계 출산율이. 한 여성이 태어나서 아이를 낳는 게 0.7명이면 한 명이 한 명을 채 낳지 않는 사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심각하죠. 이 사연 있는 집에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은 여기 여러분들 경쟁만 하는 곳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함께 따뜻하게 들어주는 그런 곳이니까 함께 좀 따뜻한 사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분은 아이를 몇 명까지 낳을지 공약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외동이거든요. 네, 저도 그래요. 주변에 뭐 형제나 남매 친구들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이게 나이 30이 넘어가면서 이게 더 심해지더라고요. 네. 어릴 때는 혼자가 좋았는데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외동인 게 너무 싫다. 제 아내만 허락한다면 셋, 못해도 둘. 3명 낳으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상당히 많아요. 네. 아파트 청약 같은 거 잘. 오. 주택 살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지 우리 아파트 아이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셋을 낳으셔서 청약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네, 아파트 아이앱을 까는 그날 오. 기다리겠습니다.